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경력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그 중앙방송위원회 기자로가 있었습니다. 중앙방송위원회라면 우리 한국으로 치면 KBS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다가 그 북한의 그 통일전선 사업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남 공작부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남 정책과 소속으로 그 대남 심리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이 시집으로 제대로 심리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탈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12월인데 제가 한국에 첫 발을 디뎠을 때가 12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탈북자분들 오시면 하나원이라는 데 거기에 가거든요. 근데 저는 북한에서 공작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안가에서 따로 6개월 동안 있다가 여기 12월 17일 날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일화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날 집에 아파트를 하나 나라에서 주셔서 거기에 짐을 풀기 바쁘게 제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밥도 안 먹고 새벽 한 3시까지 서울 거리를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와보고 싶었던 이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걸 온몸으로 느끼고 싶어서 새벽 3시까지 그렇게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스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너무나도 자유로워 보였고 평화로워 보였고 또 행복해 보여서 저는 정말 하나하나를 다 가슴에 새기면서 그렇게 방황을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택시기사 아저씨가 소리치는 겁니다. 야, 이 18로만 눈 감고 다녀. 이러는 거. 그동안 충만됐던 그런 격정들이 정말 한순간에 깨지. 북한 뉴스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부부 사이에서만 오고 가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아가씨한테 딱 듣는 순간에, 야, 이 아가씨가 역시 보는 눈이 있네 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갑자기 돌아서더니 다른 사람한테도 사랑합니다 그러고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강남교에 나간 지 한 3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뭘 있냐면 한 분은 너무 울적해서요. 12월 제가 1월 1일부터 군문을 만나봤는데 말을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봉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잘 웃지도 않고. 그리고 또 웬만한 상처에도 울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러한 여자가 어느 날 정말 말하고 웃었어요. 자살이다. 바로 그게 지금 북한 주민들, 일반 주민들이 정서가 생각해보세요. 최소한도의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저는 김정일이를 2번은 만났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신을 만났구나, 이런 자긍심이 있었는데요. 바로 저렇게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300만 대량 아사 현장을 보고 나서 김정일을 봤을 때는 정말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장 부유한 왕이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정일이가 줬던 선물 시계가 있었습니다. 롤렉스 금시계였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현대백화점에 들어가 보니까 똑같은 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 1,200만 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측근 정치 그리고 또 선물 정치로 이렇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김정일 독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북한을 탈출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그렇게 김정일을 만나고 나니까 한마디로 그 북한 체제 안에서 끝까지 가보니까 너무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 지금 2천만은 300만 아사자들이 용고자들입니다. 저는 과거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체제에 더는 충성할 수 없겠다. 그래서 제 그 친구들끼리 우리 여기로 말하면 동호회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간부 자녀분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동호회가 있었는데 우리 이 체제를 좀 고민해보자 하는 그런 대화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통전부에 있으면서 남한 서적들을 자유롭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의식 변화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친구들에게 월간조선이나 신동아 이런 책들을 자 봐라. 이거 한반도에서 똑같은 민족인데 반민족은 이렇게 선진국이고 반민족은 이렇게 후진국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자 해서 그 책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 만나서 내가 김정일을 3번째로 만났을 때는 내가 안중근이가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북한이라는 체제가 그 감시 체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직한 그 한 10년지기 친구들이어도 그 속에 그 국가보위부가 그 어떤 흠집을 잡은 사람을 포섭을 해가지고 그 임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저를 밀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위부에서 원래 다른 사람 같으면 즉석에서 이렇게 체포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 신격화 국가이기 때문에 김정일을 만났던 사람은 접견자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당조직부 이과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과에서 그 접견자들을 이렇게 특별히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대를 해주냐면 제가 접견자 신분을 가진 제가 사람을 죽여도 그 자리에서 체포를 못합니다. 반드시 김정일이한테 그 사인을 받아야지 저를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위부에서 저를 김정일이한테 문건을 올리는 과정에 그 친구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앉아 죽지 말고 뛰다가 죽어라. 그래서 북한이 이거 한강처럼 이 대동강이 있습니다. 평양에. 그래서 저는 자살을 하려고 그때가 한 11월 그때 되었는데 자살을 하려고 나갔는데 계속 그 마지막으로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앞에 갔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는데 또 자꾸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너 무슨 사연이 있다 하고 쭉 들어보시고 내가 왜 내 아들을 죽이겠냐 차라리 가라 해서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해서 나올 때 마침 그 제 친구가 한 분이 그럼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그분은 뭐 특별히 곡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너 어떻게 혼자 보내겠냐? 내가 같이 가자.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경찰청장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국경 통행증이나 이런 걸 다 해주겠다 해서 같이 왔는데 그분이 그 중국에 그 친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친척 집에 자꾸 미련을 가지고 거기에 남아있겠다고 하던 과정에 공안에 또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서 출발하자마자 북한에서는 살인자라고 중국 국가보위부와 공안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말리는 그 추격 끝에 그 공안이 친구가 잡혀서 공안에 북한으로 후송되던 과정에 소변을 좀 보게 해달라 하고 차를 세워놓고 벼랑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젊은 분들도 많지만은 저는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짜로 태어난 이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면요.
정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복속에서 복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그래서 최근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최근 북한의 정세와 관련해서 예. 그러면 강연은 좀 늦게 시작하고 끝날 땐 빨리 끝나야 되니까 제가 10분까지 하고 여러분들께서 혹시 북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 나머지 시간에 좀 질문들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통전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보게 되면 이 좌우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이쪽 보수 사회 쪽에 계시는 분들이 빨갱이 이렇게 386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좀 과격한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통전부를 고발하다면 한국의 민주화 운동도 고발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전부가 신설된 게 1970년도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좀 키가 큰데요. 아니 키가 작은데요. 원래 90년대 이때 태어난 그분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70년도 제가 70년 73년도생인데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북한이 잘 살았던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 좀 지금 사람들보다 좀 괜찮습니다. 근데 그때 북한이 이런 체제의 우월감을 갖고 한국에 대한 연방제 통일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방제라는 것은 뭐냐면 한반도의 두 개의 제도를 허용하고 국민 투표로 하나의 정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이 체제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통전부가 나오게 되는데 이 통전부가 했던 일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부추기고 공작 차원에서 반정부 운동으로 전개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